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현재 5세반 담임을 맡고 있어요. 유치원은 보통 5세부터 7세까지 다니잖아요. 그래서 5세반은 대부분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처음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이에요. 아직 혼자 못하는 것도 많고 말도 서툴고 감정 표현도 서툴다 보니 손이 정말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이가 코 흘리면 코 풀어주고 자, 흥해. 그 다음 바로 손 씻고 교구도 습관적으로 계속 소독 티슈로 닦고 선생님이 닦아줄게 잠시만. 간식 먹기 전후로 책상 닦고 화장실 데려가서 대변 처리 도와주고 또 손 씻고 이런 걸 하루 종일 반복해요. 대충 세어보면 손을 하루에 50번은 넘게 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손과 손톱이 많이 건조해지면서 손톱이 정말 잘 부러지더라고요. 종이도 많이 만지고 테이프도 뜯고 가위도 쓰다 보니 더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톱이 또 깨졌네. 그래서 집에 있던 투명 손톱 강화제를 한번 발랐어요. 네일아트도 아니고 색도 없고 그냥 살짝 광이 나는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그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사건은 어느 날 하원 시간이었어요. 민주 어머니 오셨어요. 민주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선생님 손톱이 반짝거리네요. 아, 손톱이 자꾸 부러져서 강화제를 발랐어요. 그거 화학 제품 아닌가요? 네? 아, 완전히 마르면 냄새도 안 나고 아이들한테 닿을 일도 거의 없어요. 아니죠. 그 손으로 애들 만지시는 거잖아요. 순간 당황해서 말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손을 정말 자주 씻어요. 아이들 코 닦아주거나 화장실 다녀오면 바로 씻고요. 그런데 민주 어머니는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요, 선생님. 우리 애가 화학물질 묻은 손에 닿는 거 싫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기분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괜히 이를 키우기 싫어서 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그 어머님이 또 하원 시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네, 어머니. 제가 3일 동안 하원 시간을 지켜봤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손 씻는 거요. 생각보다 자주 안 씻으시던데요? 네? 제가요? 아이들 코 닦아주거나 화장실 다녀오면 바로 씻습니다. 하루에 50번은 손을 씻어요. 그러자 민주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아니던데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감시 대상이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은 또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 옷에 과자 부스러기 묻어있던데요? 아, 아이들이 먹다 보면 조금 묻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바로 털어주셔야죠. 그리고 애 머리는 왜 묶으셨어요? 아, 어제 민주가 활동을 많이 해서 조금 더워 보여서 살짝 묶어줬어요. 애 머리는 부모 허락 받고 만지셔야죠. 왜 함부로 머리를 묶고 그래요? 정말 사사건건 다 트집 잡았죠. 또 어떤 날은 교실 창문 밖에서 한참 서서 안을 보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학부모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선생님, 민주 어머니 신경 쓰이시죠?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작년에 계셨던 선생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 학부모 사이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어요. 봉이쌤, 여기 잠시 앉아요. 저는요, 우리 애를 화학물질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손톱 강화제 지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원장실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완전히 마른 상태라서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찝찝해요. 그리고 선생님 손도 자주 안 씻으시는 것 같고요. 그때 원장님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하루에 손을 몇 번 씻는지 아세요? 아이들 코 닦아주고 손 씻고, 화장실 데려가고 손 씻고, 교구 닦고 또 손 씻습니다. 하루에 50번 넘게 씻어요. 원장인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손톱은 문제 없습니다. 저희 실생활 할 때 노출되는 화학물질 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키워도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어머니. 아니, 이게 문제가 없다니요.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유치원 옮기시는 쪽으로 고려해 주세요. 하, 참. 그 말을 듣자 민주 어머니 표정이 확 굳었어요. 예상 못한 반응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은 일단 정리됐고 얼마 뒤 결국 민주 어머니는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몇 주 뒤 어느 날 민주 어머니가 다시 유치원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기 선생님, 우리 애가요. 선생님 보고 싶다네요. 죄송했어요. 엄마 뒤에서 민주가 빼꼼 쳐다보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서 저 다시 왔어요. 헤헤헤. 그런 민주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눈 녹듯이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아이들에게는 괜찮은 선생님이었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었죠. 이후 민주는 다시 저희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한 뒤 민주 어머니는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지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를 포함해 다른 선생님들께도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없었고 하원 시간에도 조용히 오셔서 아이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솔직히 교사라는 직업이 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고 달려올 때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민주가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크게 남습니다.